자, 먼저 CCTV 관련한 종목들, 이 DVR 관련된 종목들 테마가 좀 움직였어요. 예, 테마가 좀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 정치 테마적 성격이 좀 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든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권유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볼게요. 오늘 뭐 상승 하락된 종목 중에서 상승 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CTV 이 파란 선을 얘기하는 거죠. 파란 선에 움직임 있는 이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오늘 좋았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코맥스 이런 종목도 상한가 같고요. 코콤이 20%, 기타 종목들 움직였는데 좀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따라가기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관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 CCTV 설치 당론 채택 건의 소식에 관련된 종목 CCTV DVR 테마가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금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술실의 CCTV 80에서 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다. 뭐야 무슨 말이죠? 예. 수술시 CCTV는 80에서 90%의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 막히지 않도록 당론 채택 뭐 이렇게 건의를 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은 좀 쉽지가 않아요. 투자하기가. 그죠? 네. 네,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였고요.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전선 관련주들의 움직임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전선, 업황, 호황입니다. 지금 어제 뭐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온전선,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강하게 이어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또 어제 또 막판에 또 조금 담았어요. 또 막판에 기존에 뭐 한 17% 됐을 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좀 위에서 거의 들어갈 때 한 조금만 담았는데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수익이 상당히 좀 괜찮고 자 전선 업황 자 전선의 주 원료인 전기동의 톤당 평균 가격이 지난해 755만원에서 982만원으로 30% 상승을 했다. 요거 한번 읽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이와 같은 소식에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신전기 등 전선 테마가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기록한 한편 강원전선은 윤석열 테마로 부각이 된 점에 의해서 연일 긍정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엮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강원전선을 말씀드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몰랐는데 엮인 거예요. 대한전선은 호반그룹 인수 시너지 기대감 및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 대한전선이 그런 이슈가 있어요.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 인수 시너지 기대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한전선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흐름이 뭐 괜찮더라고요. 18% 정도.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쫙 나와지는 종목들 이 흐름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과감하게 좀 담아보고 처음에는 첫900 정도 보내서 담아보는 그런 센스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괜찮은 기존에 보유한 종목 중에서 급등 패턴이 나와서 좀 좋은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따라가는데 사실 뭐 따라간다고 해서 뭐 전 종목을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힘 닿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뭐 다른 종목을 다 팔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이 다시 상승할 수 있고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팔아버리고 그냥 또 다른 종목을 또 따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걸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종목을 사두었는데
못 올라갔어. 그러면 보유를 하는 거예요. 굳이 다른 종목을 또 애써서 따라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예? 아시겠죠? 때를 기다린 전략을 취하셔야지. 음, 매일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뭐 두세 종목 팔고 두세 종목 사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종목 수가 많으면 그렇게 되지만은 그 선별적인 선택과 집중도 소소하게 디테일하게는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그 저기 뭐야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너무 따라가는 거에 또 집중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매매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후행적으로 좀 다 내용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떼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흐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도 움직였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자, 오늘 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전선, 가온전선, KBR 메탈 요 정도, 그리고, 이런 종목들 움직임 좋았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까칠님, 까칠이님, 예, 종목이 30개 정도면은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이론상으로 보면은 12개가 넘어가 버리면요. 매매를 하시면은 세금이 나오잖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이 그 거래세가 나오는데, 증권거래소는 매수할 때는 없어요. 매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따지고 매매 수수료 따지고 하면은 30개가 넘어가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다루기 편하신 거는 한 이론상으로 한 10개 최대 10개 정도 하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12개까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랩 운영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30개는 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코멘트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뭐 조금씩 시간을 두시고 종목을 좀 줄이는 전략도 진행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단번에 뭐 한 10개 정도 팔아버리고 아무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포트를 계속해서 조정하는 전략을 삼으셔야 된다. 사실 뭐 30개까지 종목을 들고 있으시려고 해서 갖고 가시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좋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빠지니까 그냥 보유를 하신 거죠. 보유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종목도 다른 종목도 눈에 띄고 하니까 또 종목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이해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일 움직인 섹터들 보면은 또 반도체 섹터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번 내용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반도체 장비 매출 급증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얘기가 나와서 해당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으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반나절 정도 보면은 오전 한 11시 정도 되면 거의 한 10시 정도 되면은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때 내용들을 찾아보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면은 조금 담아보는 뭐 적극적인 전략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현지 시각 2일, 오늘이 6월 3일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고용보고서 관망세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거일 대비해서 22.66 포인트가 올라서 3196포인트가 기록되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제조 협회는 올해 1분기 국내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이 73억, 약 8조 1214억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내주었던 반도체 장비 투자 1위 자리를 탈환했으며 누가? 자, 탈환했으면 이는 삼성 우리가요. 우리가. 네.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대만 등 다른 국가에 내주었던 반도체 장비 투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누가? 우리가. 예.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시설 확충 효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오테크닉스, 세미시스코, 한미반도체, 원익 QNC, 저는 원익 QNC, 원익 IPS 다 좋게 봅니다. 이런 종목들,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기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다.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죠? 대단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담아오신 분들은 빠르게 대응해서 제가 잘하셨고요.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여기서도 시사점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이 5G 관련 종목, 5G 관련된 종목.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점심값 개념으로 해서 세 종목 담으셨죠. 그게 뭐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점심값으로 챙기신 분도 있고, 중장기로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수익 관점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수익 관점에서 좀 하다 보니까 흐름이 좋아서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5G 관련된 종목을 엊그제 3일 전에 또는 4일 전에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종목 정도 담았습니다. 아침에 아침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주식회사 곽부장이라는 유튜버가 따로 있어요. 예, 거기에 들어오셔서 함께 점심값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세 종목을 담았어요. 기억나시는 거, 첫 번째 기억나는 거, 우리는 종목을 담는 게 아니라 섹터를 담는다. 트렌드를 담는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담았죠? 에이스테크를 만약에 300만원 기준 했을 때 100만원어치를 담았어요. 그죠? 자, 에이스테크가 전일 대비해서 무려 7.58% 올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샀죠? 충분히 이렇게 올라오는 날, 요 날 샀어요. 5월 31일 맞나요? 요 다음날 샀나요? 그죠? 요 날 샀어요. 요 날. 그래서 지금 에이스테크가 몇 퍼센트 수익 갖고 계신 분들은 몇 퍼센트 수익 났죠? 저는 자, 얼마큼 났냐면 12.84%가 수익 났어요. 12.84%. 뭐 이거는 뭐 점심값, 소고기 값을 넘어서 이거는 뭐 일주일간의 생활비를 버신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아니 어떻게 하면은 예, 그래서 지금 에이스테크가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담았죠? 그 다음에 담은 종목이 뭐죠? 네, 세 종목을 담았는데 그 세 종목 중에서 합산을 해가지고 수익만 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그래서 자, 뭘 담았냐면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KMW를 담았죠. KMW는 수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KMW. 거의 수익이 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좀 났네. 2.6%가 났네요. 2.6%. KEMW. 우리 점심값으로 들어간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합산해서 우리가 처음에 KMW를 사가지고 그죠? 300만원 중에 이제 KMW가 더 갈지 에이스테크가 더 갈지 하나 더 샀죠. 기억나시나요? 이노와이어리스. 자, 여기서 한번 시사 포인트 찾아보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큼 수익이 났냐 하면은 자, 5.07%의 수익이 났어요. 하나는 3%, 하나는 5.07%, 5%, 하나는 아까 몇 프로고? 15%? 12%. 그럼 평균 3분의 1이니까 나누기 3 해보세요. 그러면 대략 전체적으로 막 300만 원 투자했다면은 수익률이 못해도 한 7, 8% 정도가 돼요.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G에 대한 시장의 센티멘탈 시장의 어떤 관심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요번에 상승할 수 있을까? 아니야. 또 우리한테 또 어려움을 남겨줄 거야.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래도 먼저 움직이는 거는 대응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관심도가 이제 어떤 종목별로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사서 우리가 5G를 샀다고 생각을 하고 세 종목을 5G 한 종목 샀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자 해서 평균 7에서 8%가 수익이 난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5G는 왠지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유쌤TV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제가, 이노와이어스입니다. 가장 센 종목이 에이스테이크이기 때문에 에이스테이크 한 종목, 저는 가장 센 종목을 들어가라고 늘 주문을 하니까요. 예. 에이스테크입니다. KMW입니다. 탑픽이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쌤TV가 얘기한 것처럼 5G는 왠지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1, 2, 3 사서 그걸 하나를 보자 라고 우리끼리 내용을 정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을 편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더 가고 어떤 거는 좀 덜 가고 이익이 난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으로 서서히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흐름이 약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가 저점과 고점의 한 중간 정도까지 빠지면은 과매도 국면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 구간이 지나게 되면은 주가 흐름을 잡는다면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다시 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또 매도를 해야죠. 그죠? 예, 일단은 지금 평균 수익률 7%, 7, 8% 났으니까 여차 싶으면 또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네. 자, 읽어볼게요. 과연 하반기 때 이제 5G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지. 자, 2분기 실적 개선 및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4월부터 버라이즌의 장비 인도를 시작했다며 장비 본격 인도와 함께 관련 부품 벤더의 삼성향 공급 물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벤더들이 3월에서 4월부터 가파른 물량 증가가 확인되고 있어 2분기부터 1, 2, 3, 4, 5, 6이 2분기잖아요. 4, 5, 6, 2분기부터는 20년부터 이어진 실적 부진을 벗어나는 변곡점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죠?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변곡점 턴어라운드. 이 부분에 대한 분석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2분기에 실적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는 하반기 전망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다며 2분기 선제적으로 실적 반등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선별 접근이 중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또한 2022년부터 내년입니다. 내년 미국 버라이즌, 캐나다 텔러스,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향 공급 물량이 온기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며 해외 5G 시장 개화와 함께 당초 기대했던 통신장비 업체들의 실적 성장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이거 어디서 나왔죠? 신한금융투자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 5G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어디 있는 보고서를 소개를 했었냐면 하나금융투자 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테일이 돈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디테일이 돈. 네. 디테일은요, 기록과 조회밖에 없어요. 기록하고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오늘이, 6월 3일 아닙니까? 그죠? 5G, 6월 2일. 자, 5월 31일 날, 제가, 5월 31일 날, 8개의 스토리를 정리해서 저녁에 이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자, 보세요.
5월 31일 날 소개를 했네요.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근데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좋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좀 안 가네요.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공략한 날은 6월 1일로 되겠네요. 그죠? 자, 읽어볼게요. 자, 5G 이동통신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어디에서 보고서 나왔냐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어요. 5G 장비업체의 상반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 제거 시 연초 예상했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일본 매출 본격화에 의해서 하반기에 미국, 인도, 국내 매출이 가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수출 동향 감안 시 3분기 이후에 대다수 국내 네트워크 장비업체가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전망된다며 6월부터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일 것으로 추천한다. 국내 통신 3사 KT, LGU+, SK텔레콤 관심 가지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통신 3사가 6월 1일 5G가 지원되는 애플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5G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랬더니 한 이틀 정도 주식을 좀 샀는데 좀 그러저러 했어요. 그죠? 조금 빠지기도 하고 1% 정도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한금투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현상을 보고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흐름을 따라가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시사 포인트를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5G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익 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점심값도 챙기고 잘 챙기셨네요. 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5G 종목 중에서 뭐 하나를 더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흐름이 좋아서. 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흐름 좋았죠. 네. 이게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은 항상 현상적으로 추세적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예. 계속 주목하셔야 되고 생각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달렸나요? 좀 쉬었다 갈까요?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에이스테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날도 에이스테크가 가장 셌어요. 아침에. 오늘은 이제 솔리드가 넘버 2네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 넘버 3입니다. 이노와이리스와 KMW가 넘버 4와 5를 차지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택했던 것은 그날 제일 센 거를 하나 선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노와이리스와 KMW를 선택했는데 새로운 주자가 또 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더 담아보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빠르게 좀 팔로우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봐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조속으로 좀 해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좋아요가 90건밖에 안 나오네. 한번 좋아요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럼 숫자가 올라가요.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 힘이 나죠. 서로 뭐 이렇게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칭찬도 해주고 수익 났으면은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거지. 나만 알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내일부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리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힘이 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름들이 좀 좋았고요. 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된 내용 굉장히 많은데 벌써 또 8시 56분이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참.
최대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5G 됐고, 뭐, 그 액화석유 정유도 오늘도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2018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S오일, SK이노베이션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S오일과 뭐 트레이딩 하려면은 중앙에너비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흐름이 괜찮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정유주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살아있죠, 그죠?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흐름이 살아있을 때는 보유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중요합니다. 흐름을, 그러니까 추세를 따라가라. 트렌드를 쫓아가고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추세를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착착 우리 곁으로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가장 세게 움직이는 종목 대장주를 건드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만약에 좀 베팅을 한다면은 대장주를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복 받으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격려 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약간 화장품 정도 말씀드렸는데, 자, 화장품 중 간단하게 내용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예. 화장품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라서 화장품 수요 회복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장품 산업 전반의 수요 회복기를 누릴 시점이며 백신 접종 확대 및 외부 활동 재개로 인한 글로벌 화장품 수요 회복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거죠. 그죠?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관심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회복기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돼 중국 지역과 기초 럭셔리 화장품 중심의 회복이 나타났다며 이제는 전반적인 반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서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지금 6월달 아닙니까? 그죠? 6월 3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월 이후에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으로 급감했던 베이스 메이크업과 입술용 메이크업 제품 수요가 중국 중심으로, 예, 립스틱이 많이 팔린다. 립스틱이 많이 팔린다는 거거든요. 중국 중심으로 해서 작년 연말 이후에 반등하고 있다. 올해 2분기부터 국내 시장도 동일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리더스 코스메틱,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종목들을 터치 안 했던 이유는 시총이 너무 적고, 그래서 대표성 있는 종목을 선택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강조를 안 했지만은 처음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먼저 움직였어요.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하지만 매매는 안 했어요. 근데 급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상에 대응하는 게 좋아요.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것들, 코스메코리아 늘 말씀드렸고, 그래서 센 종목 하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도 코스메카 코리아 나오네. 그죠? 네,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못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오늘 또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전일 대비해서 무려 1.13%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좋습니다.